제가 작년 초에 브라질 채권 추천을 했는데 그 당시에 자본 손익과 자본 환차 손익이 발생해서 토탈 한 40% 정도 수익이 났었어요. 자, 그런데 금년 들어서 자본 손익과 환차 손익이 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왜 브라질 금리가 재차 올라가고 있고 또 그리고 브라질 통화는 왜 약세를 띠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경원입니다. 오늘은 브라질 채권 관련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많은 구독자님들이 브라질 채권 관련해서 좀 현재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오늘은 특별히 브라질 채권 전망을 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면은요, 브라질 채권 우리가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수익 구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 채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헤아라 표시 브라질 국채를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브라질 채권을 투자했을 때 수익 구조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통화에서 발생하는 환차 손익이 같이 중요한 수익원이 되는 거죠. 정리를 하면은 채권 쪽의 수익원은 이자 수익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금리가 내리고 오르는 거에 따라 채권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자본 손익이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환차 손익까지 발생하는 게 브라질 국채이다. 그래서 사실은 브라질 국채가 일본 예너와 더불어 가장 고난이도 채권 투자 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브라질 채권을 많이 투자했던 가장 큰 배경에 보면은 연 10%의 이자 수익, 쿠폰 비과세 때문에 가장 많이 투자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최근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있냐면은 자본 손익과 환차 손익 부분이 사실은 좀 단기적 투자자한테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제가 작년 초에 브라질 채권 추천을 했는데 그 당시에 자본 손익과 자본 환차 손익이 발생해서 토탈 한 40% 정도 수익이 났었어요. 자, 그런데 금년 들어서 자본 손익과 환차 손익이 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왜 브라질 금리가 재차 올라가고 있고 또 그리고 브라질 통화는 왜 약세를 띠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최근 1년간 브라질 10년 국채 금리 추이입니다. 그래서 금리 추이인데 연초에 브라질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0.25에서 현재 얼마냐면 12.1 정도네요. 거의 한 반년 사이에, 반년 맞죠? 네, 반년 사이에 금리가 한 2% 정도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 국채를 갖고 있는 분들의 평가손익, 그죠? 우리가 실현손익이 아니라 금리가 이렇게 뜨다 보니까 평가손익이 꽤 발생을 좀 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통화가치인데, 지금 이 보시는 슬라이드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이거는 달러와 대비 브라질 레알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레알화 환율인데요. 보시면 이 차트를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은 이 숫자가 커질수록 달러와 대비 통화가, 그러니까 해당 통화가 약세로 간다는 뜻입니다. 즉, 이 숫자가, 예를 들면은 이렇게 수치가 작아지게 되면 달러와 대비, 브라질 통화가 강세로 가는 거고, 반대로 달러와 대비, 그 숫자가 커지는 거는 달러와 대비 브라질 통화가 약세로 가는 건데, 최근에, 보시는 바처럼, 어느 정도 버티다가 특히 5월 지나서 이제 5 위로 가서 지금 5.5까지 갔어요. 그래서 연초 이후에 거의 한 10% 내지 한 12% 정도 달러와 대비 브라질 레알이 좀 약세로 갔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주로 대다수 국내 투자자들은 이제 원화 대비 브라질 레알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환차 손익 이만큼은 입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달러와 대비 원화도 약세로 갔기 때문에 일정 부분 환이 좀 평가손이 나긴 났겠지만 어쨌거나 달러 대비보다는 하락폭이 작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정리를 해보면은 최근에 우리가 지금 브라질 채권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두 가지, 그러니까 이자 수익은 어차피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확정 수익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변화가 없는데 지금 여기 자본 손익, 즉 채권 금리가 움직여서 최근에 이제 자본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환차 손익, 최근에 브라질 헤알라 통화가 이제 달러와 대비 좀 꽤 많이 약세로 가다 보니까 환차 손익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처럼 이렇게 금리가 한 2% 떴고요.
또 통화도 달러 대비 한 10% 정도 최근 몇 달 사이에 약세로 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브라질을 금년 투자하셨던 분들은 좀 손실폭 꽤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왜 이렇게 브라질 금리가 연초에 한 2% 올랐고 또 통화도 이렇게 달러와 대비 한 10% 정도 약세로 갔는지 좀 그 원인에 대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설명 좀 드리기 전에 지금 방금 제가 금리와 통화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최근 1년치를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좀 큰 그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면 빅픽처를 보면 좀 더 객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금 이제 금리와 통화 1년치를 봤는데 이거를 한 5년치, 최근 5년치에 좀 확장해서 보면 조금 금리 좀 상황이 다릅니다. 보신 바처럼 최근 5년치로 본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게 박스권 안에 금리가 아직은 박스권 상단 정도의 금리가 이제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뭐 알 수가 있을 것이고, 이거 브라질 10년 국채 금리입니다. 그리고 통화 부분도 지금 물론 이제 최근에 헤아리 달러 대비 4.9, 5.0에서 5.5까지 좀 올랐지만 그래도 큰 그림에서는 최근 5년간의 어떤 박스권 상단이 아직 돌파된 건 아니다 정도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큰 그림에서 한 뭐 1년으로 본다고 하면 금리와 통화가 좀 꽤 밀렸는데 최근 한 5년을 본다고 하면 아주 뭐 우리가 엄청나게 좀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간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아무튼 자,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 왜 최근에 이제 금리와 브라질 금리와 왜 통화가 약세로 가고 또 금리 왜 올라가는지 설명 좀 드리면은, 첫 번째 요인으로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브라질의 통화와 브라질의 금리를 볼 때 어떤 대내적 변수와 대외적 변수로 나눌 수 있을 텐데, 먼저 대외적 변수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전 세계 대다수 국가들, 이머징 마켓 국가들, 아니죠. 뭐 전 세계 거의 대다수 국가들이 해당되는 상황인데, 일단 대외적으로 미국 연준이 정책 금리를 빨리 인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정책 금리를 계속 이제 높은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대다수의 국가들의 금리가 아직 본격적으로 안 내려가고 있고, 또 통화도 사실은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하다 보니까 달러 강세를 계속 견인하는 상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여기가 연초 이후에 달러와 대비 주요국 통화 움직임인데요. 보시면은 연초 이후에 남아공, 사우스 아프리카가 약간 달러와 대비 강세로 간 거를 제외하고 거의 대다수의 글로벌 통화들이 달러와 대비 약세로 갔습니다. 그 안에서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예나와 브라질이 한 10% 정도 약세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대외적으로 미국, 여기 이제 제가 이 블룸버그 자료인데요. 블룸버그에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높게 유지하다 보니까 통화 시장에서 주요국 통화가 좀 약세로 가는 어떤 영향을 준 거고, 또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고금리, 그러니까 정책 금리가 아직 인하를 안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왜 유독 브라질이 다른 나라보다, 물론 약세로 간 건 이해지만 유독 더 브라질도 약세로 간 이유는, 이게 아까 만약에 대내적 변수가 대다수 국가가 동일하다고 하면 미국 영향이라면 거의 비슷하게 통화가 밀리고 금리가 올랐을 텐데, 브라질만 유독 좀 더 많이 통화가 더 많이 밀렸고 금리 좀 더 많이 올랐다는 거는, 그것의 의미는 대내적 문제들이니까 브라질 내적인 문제들이 꽤나 노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추론이 가능하겠죠. 자, 사실은 이제 지금부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일단은 대내적으로 최근에 이제 브라질이 이제 금리가 많이 좀 올라가고 통화 약세로 간 거는 룰라 행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좀 큰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룰라가 지금 사실은 아직 중앙은행 총재가 우파가 임명한 총재가 중총재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의심하는 건 뭐냐면, 우파 중앙은행 총재를 자꾸 흔들고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을 자꾸 영향을 미친다는 어떤 의구심들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대내적 요인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이제 통화가 약세로 간 요인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룰라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을 자꾸 시도하는 것과 그에 따른 이제 중앙은행 신뢰성이 좀 흔들리면서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가고 통화도 좀 밀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꼭지 보면은, 제가 이제 서머리한 건데, 최근 브라질 국채 금리 상승과 통화 약세의 주대 요인은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첫 번째가 룰라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고, 이거를 채권 시장으로 좀 더 대입해 본다고 하면은 이게 결국 돈을 많이 푸는 정책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중장기적으로
물가가 잡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잡히지 않고 물가가 좀 앙등하게 되는 우려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 중장기적인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중앙은행 금리 인하를 하기가 어려워질 거라고 전망이 된 거죠. 결국은 좀 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룰라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과 그에 따른 기대 인플레이션 상태를 금리 인하 기대감의 후퇴 때문에 최근에 브라질 금리가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통화 약세로 갔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기 조금 어렵죠. 좀 더 자세히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요.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방금 했던 얘기인데 이제 이런 얘기. 방금 기대금리,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금리 후퇴가 브라질 국채금리 상승과 연결된이라는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아마 제가 이제 실전 클래스를 계속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 채권 실전 클래스의 분들은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즉, 뭐냐면은, 보통, 국채 시장 금리의 움직임은 사실은 어떤 거와 똑같이 움직이냐면 위에 써머리 해놨는데요. 시장에서 예상하는 중앙은행의 금리 예측과 같이 움직입니다. 즉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중앙은행 금리가 앞으로 빨리 내려갈 거로 기대가 커지면은 국채 시장 금리도 빨리 내려가게 되고요. 또 반면 그렇게 금리 인하가 빨리 내려갈 거로 기대했는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가 조금씩 다 후퇴를 하게 되면 금리 인하 예상 기대 금리가 폭이 좀 감소를 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또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사실은 한국 금리나 특히나 미국 금리는 정확하게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는데요. 자,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최근에 브라질 국채 금리가 왜 떴니를 이 한 장의 슬라이드로 아주 클리어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볼게요. 이거 블룸버그 서베이한 자료인데 어떤 거냐면 자료인데 지금 보면은 요거는 금년 말까지 시장에서 예측하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예측하는 브라질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폭이었습니다. 자, 4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현재 브라질이 이제 10.5지 않습니까? 정책금리 10.5인데 금년 말까지 시장에서 이제 한 9%까지 금리를 인하할 거로 전망을 했고요. 반면 내년 말까지 25년 말까지 금리는 한 8.5까지 글로벌 투자하는데 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브라질 어떤 내부적인 그런 확장적 재정 정책이나 그런 요인들 때문에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가 24년도 포캐스트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금년 말에 금리 인하 폭, 원래는 한 9%, 10.5에서 한 9%까지 금리 인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후퇴를 한 거예요. 후퇴를 해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한 번 정도 0.25 정도까지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금년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를 했고 인하 기대감이 후퇴한 것만큼 시장 금리가 국채 금리가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내년도 금리 인하,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도 폭을 보시면 아직은 9.25이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는 그래 좀 룸이 있지만 어쨌건 간에 최근에 국채 금리 올라간 현상은 이렇게 금년도에 중앙은행 정책금리 인하 기대감이 꽤나 후퇴하면서 시장금리가 올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국 국채나 미국 국채나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시장금리 예측을 할 때 굉장히 좋은 어떤 그 해석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건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현재 브라질의 어떤 그 금리가 시장금리 올라온 이유는 이렇게 정책금리 기대치가 계속 후퇴하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걸 설명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게 뭐였냐면은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하고 있다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런 거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부가 지출을 확대를 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돈이 많이 풀리게 되고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아무래도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죠. 그런 거고. 그리고 그러면 결국 이런 것들이 좀 잡히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브라질 통화와 브라질 금리의 안정화 조건은 어떤 거냐면은 저희는 브라질의 실질 금리 상승을 유도하는 정책이 있어야만이 브라질 국채 금리와 통화가 중장기적으로 안정화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명목 금리 내지 정책 금리는 이론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냐면 실질 금리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이었지 않습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확장적 재정책을 하다 보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좀 약간 올라가는 국면이잖아요. 자, 그러면 방금 제가 설명드리기를 실질 금리가 상승하게 하는 정책을 견인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자, 보세요. 그러면 실질 금리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에다가 마이너스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구성이 되죠. 자, 그런데 최근에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계속 꿈틀꿈틀거려요.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설명을 미처 안 드렸는데 룰라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구사하면서 또 하나 계속 중앙은행에 계속 푸시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빨리 금리 내려. 빨리 성장을 도와주게 금리를 내리라고 계속 푸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정책 금리는 내려가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실질 금리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네, 뭐 이거 그냥 산수죠. 산수인데 결론적으로 지금 룰라가 하는 정책을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은 실질금리가 감소하는 방향의 정책을 최근까지 구사를 하고 있었다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구사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요? 구조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지 않으면서 오히려 슬라이트하게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반면에 브라질의 룰라 행정부가 중앙은행이 자꾸 금리 인하를 푸시를 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정책과 명목 금리를 떨어뜨리고 반면 기대 인플레이션 위로 가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실질 금리가 감소하는 효과고, 이렇게 실질 금리가 감소를 하면 제가 아마 제 개인적으로 저한테 클래스 듣는 분들한테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건데, 한 나라의 통화는 실질 금리가 높아야 강세로 갑니다. 그러니까 실질 금리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차감한 금리가 실질 금리인데, 브라질 최근에 이렇게 통화가 약세로 가는 건 실질 금리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사하기 때문에 통화가 약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도 마찬가지고요. 예. 뭐 사실 여기서 설명 끝났어요, 사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다 보니까 최근에 룰라 행정부도 조금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지금 브라질 통화가 좀 견조하게 있고, 또 브라질 금리가 좀 안정화되려고 하면은 실질 금리를 상승하는 쪽으로 정책을 구사를 해야 되는 거고, 이 말인 즉슨 여기서 이미 답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볼게요. 적어도 실질 금리 감소하지 않게 정책을 구사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적어도 보합 내지 점진적으로 떨어지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정책 금리 늘 너무 인플레이션보다 너무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요인 모두 다 사실은 시발점은 뭐냐면은, 제가 여기 써머를 해놨는데, 브라질 정부가 정책의 불확실성이 좀 점증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브라질 중앙은행에 좀 불확실성 점증시키면서 이제 채권 가격과 통화 가치 좀 하락했는데, 결국은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 해소가 키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키다. 그러니까 크게 나눠서 정부와 중앙은행인데, 이 모든 게 사실 브라질 룰라 정부가 자꾸 푸시를 해서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런데 특히나 이제 지난 4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브라질이 중앙은행 정책에서
5대 4가 나왔어요. 5대 4가 나오니까 사실은 5는 기존에 이전에 우파 정부가 임명한 사람이고 4는 룰라 정부가 임명한 중앙은행의 이사진들인데 5대 4로 의사결정을 놓고 보니까 이렇게 완전히 거의 반반 쪼개졌어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4월 달부터 좀 크게 이게 굉장히 룰라가 중앙은행을 좀 이렇게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면서 시장에서 좀 중앙의 신뢰성에 대해서 굉장히 퀘스천을 찍히면서 전반적으로 밀리는 거였는데 지난주에 다행히 이번 6월 달에 중앙은행 금리 인하, 금리 정책이 동결을 했습니다. 동결을 한 거는 일단은 두 가지 측면에서 동결한 거는 굉장히 시장과 통화 시장과 채권 시장에 좀 긍정적 점수를 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동결을 했다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속도보다 금리 인하를 너무 빨리 하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실질 금리가 감소하게 되는데 다행히 우리가 브라질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페이스에 맞추어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측면이었기 때문에 다행히 금리 인하를 너무 빨리 안 한 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고 실질금리 측면에서요. 그게 첫 번째 측면이고 두 번째는 요번에 금리 동결 결정을 하면서 만장일치로 결정이 나왔습니다. 즉 이거는 뭐냐면 만장일치로 나왔다는 거는 적어도 우리가 브라질 중앙은행 어떤 정책 결정에서 전반적으로 룰라 쪽 정부 인사들도 같은 영어로 on the same page, 그러니까 같은 어떤 상황에 대한 교감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되고 그래서 일정 부분 이번에 브라질의 중앙은행 금리 동결 결정이 어느 정도 정책 금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요인이었다라고 저희는 시장에서는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초에 브라질 채권을 좀 추천했는데 사실은 제가 금년 들면서부터는 아까 일반 시중 증권사들하고는 조금 제가 반대로 약간 브라질에서는 좀 중립적으로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제가 브라질 채권의 기대 수익을 기대하기 힘드실 거고 금년에 기대할 수 있는 브라질 채권 수익률은 그냥 쿠폰 이자 정도를 우리가 목표로 투자하자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중장기적인 투자는 개인적으로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브라질 중립적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이자 수익 정도에서 한 1년 내외 정도 단기 한 1, 2년 정도 짧은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좀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건 간에 요번에 브라질 정부가 좀 예방주사 비슷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간에 좀 더 얘기를 해보면은 결국 대외적인 변수가 미국이 어쨌건 간에 금년 4분기 되면 금리 인하 쪽으로 가닥을 잡아줄 것이고 그리고 룰라 정부가 결국은 저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부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어쨌건 단기적으로 오히려 시장에 좀 이렇게 움찔 하다 보니까 조금은 자기들이 중앙은행 관여를 안 한다고 막 부인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글쎄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조금은 어느 정도 최근 흔들렸던 시장이 일정 부분은 회복될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브라질 과다한 부인 기대 수익이나 또 너무나 중장기적 시각을 접근하는 건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확장적 재정 정책이 된다는 건 결국은 물가를 중장기적으로 자극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요거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전망하는 브라질 여기 금리 전망과 여기 보시면 브라질 금리 전망입니다. 금리 전망인데요. 여기 밑에 하단에 있는 거는 요거는 브라질 정책금리, 정책금리의 글로벌 투자은행 컨센서스인데 금년 말에 10.35, 10.5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비슷하죠? 금년에 한 번 정도 금리 인하 정도 예상했으니까 지금 10.25 정도는 얼추 비슷하죠. 그 내년도까지 한 9.2 정도까지는 그래도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10년 국채금리 전망이잖아요. 12.1인데 지금 보면은 금년 말까지는 얼추 이렇게 금년 말 내년 초까지는 한 11% 초반대 보고 내년 한 중반 되면 한 10%까지는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좀 비슷한 관점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전에 국채 금리 전망을 했는데요. 통화 전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화 전망인데 현재 통화가 5.5 정도이지 않습니까? 5.5 정도인데 이 포캐스트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한 5%대 초반까지는 좀 수렴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어준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부분은 연초 레벨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금리도 조금 안정화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통화도 좀 안정화될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연초부터 저희 고객들한테 말씀드린
이자 수익 정도의 기대 수익은 우리가 향유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장의 여건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게 브라질 채권은 사실은 굉장히 고난이도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브라질의 정치 경제 문제 그리고 대내적인 통화 문제 뭐 이런 것들 복잡하게 다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주요 증권사를 거래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PB들이 좀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제 아까 제가 이렇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제가 이제 저희 자문사 고객인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이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또 오히려 확 좋아할 수도 있고 중간에 또 이게 정치적 변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안 될 여지도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브라질 채권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여러분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의 어떤 모니터링과 이렇게 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도움을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좀 길게 얘기했는데 오늘 브라질 채권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